안녕하세요. 브레이크 에듀 스캇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항상 궁금해하시는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아르바이트가 가능한 그런 종류의 비자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볼 텐데요. 오늘 준비된 국가는 바로 캐나다입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 여러분들도 흔히 많이들 접해 보셨겠지만 워킹 홀리데이라는 프로그램이 가능한 국가이고요. 또한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이 아니라도 코업이라고 하는 학업과 유급 인턴십이 병행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비자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워킹 홀리데이와 과연 코업이라는 비자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누가 워킹 홀리데이를 가면 좋을지 누가 코업이라는 프로그램을 하면 좋을지 한번 여러분들에게 비교해드리면서 설명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캐나다 워킹홀리데이와 관련된 어떤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셔야 되는지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인데요. 자, 먼저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금 표는 2020년에 워킹홀리데이 관련된 정보를 담고 있는 그런 페이지고요. 자, 보시면 쿼터가 있습니다. 4,000명으로. 즉 우리나라에서 4,000명만이 매년 캐나다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으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1월 6일에 퍼스트 라운드라는 게 시작이 됩니다. 이게 뭐냐면 캐나다에는 인비테이션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캐나다에 워킹홀리데이를 가겠습니다 신청을 하면 캐나다에서 랜덤하게 선정을 해서 초대장을 발송해 드려요. 그럼 그 초대장을 받으신 분들만 캐나다에 비자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분들만 또 캐나다로 워킹홀리데이를 가실 수가 있게 되는 건데 이 인비테이션의 시작이 1월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3월까지를 기준으로 이 페이지가 멈춰 있는데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지금 워킹홀리데이 발표를 중단한 상태이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3월 13일 기준으로 초대장이 나간 숫자는 총 3,900개, 4,000명에 거의 근접해 있기는 하죠. 하지만 추가적으로 조금 더 나가긴 합니다. 왜? 4,000명을 발표했을 때는 안 가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뭐 한 5,000개 그 이상 이렇게 초대장을 보내기는 하는데 실제 모집 인원은 4,000명이라는 거 일단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나면 마지막으로 칸디데이트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들이 지원한 총수는 대략 14,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14,000명 중에 실제로 4,000명만 뽑는 거니까 경쟁률은 3대1 뭐 그거보다 더 높은 이 정도의 경쟁률을 보이게 될 거고요. 이러다 보니까 워킹홀리데이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내가 언제든 가고 싶은데 라고 했을 때 이 라운드 오브 인비테이션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확신을 할 수가 없다는 거. 그리고 출국 시기. 나 2월에 3월에 가야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1월부터 발표를 천천히 몇백 명 매주 해나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늦으면 4월, 5월, 6월이 될 때까지도 여러분들이 인비테이션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결국은 못 받게 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1년 후에 출국해도 괜찮아요. 이런 분들이라면 충분히 도전하기 좋은데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는 새로운 대안이 조금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워킹홀리데이를 많이 검색하시고 또 알아보시다 보면 코업이라는 단어를 한 번씩 접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관련된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꼭 워킹홀리데이 비자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아르바이트도 해보고 여러 가지 경험도 해볼 수 있는 이 코업 비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고 또 비교해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코업에 대해서 지금부터 간단히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코업이라고 하면 코오퍼레이티브의 약자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말로 보통 산학협력이라고도 많이 하는데요. 어떤 개념이냐 하면 원래는 대학교를 다니시다가 졸업하기 전에 뭐 한 학기, 두 학기 실제로 회사에서 인턴십을 여러분들이 해 나가시고 그 인턴십 경험을 가지고 졸업을 하시면 아무래도 나중에 취업을 하거나 하는데 월등히 유리하다 보니까 캐나다에도 많은 대학들이 이런 코업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학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과정 속에서 일부 칼리지들이 이런 의문이 생겼죠. 국제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2년짜리 전문대 혹은 4년짜리 대학을 다니진 않더라도 한 1년 정도 우리 캐나다에 어학연수를 오고 하는 아이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도 요즘은 일반적인 어학연수를 좀 더 넘어서
좀 더 어떤 취업에도 도움이 되고 스펙에도 만들 수 있는 그런 과정들에 관심이 많은 것 같다. 그러면 우리도 프로그램을 한번 그런 국제 학생들을 위한 것들을 만들어 보자 해서 나온 게 바로 코업인데 조금 더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바로 그런 프로그램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면 지금 제가 워킹홀리데이와 비교해 드리고 있으니까 코업 중에서도 영어 레벨이 조금 낮아도 여러분들이 참여하는데 부담 없는 뭐 커스터머 서비스 이런 과정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워홀 같은 걸로 갔을 때 보통 아르바이트를 하시면 기대하는 것들이 뭐 카페에서 알바, 레스토랑 서빙이라든지 뭐 매장에서 간단한 거 판매하는 뭐 이런 것들을 처음에 아마 생각들을 하실 텐데 이 모든 게 고객과 사실은 소통이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프로그램을 그런 걸 만드는 거예요. 고객과 소통하고 이러는 거에 대한 이론들 또 실전들 이런 걸 배우고 뒤에는 인턴십까지 여러분들이 유급으로 하실 수가 있게끔 이렇게 프로그램을 세팅해서 뭐 짧은 건 6개월, 긴 건 1년 뭐 이런 다양한 과정들을 오퍼해서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 있게끔 하는 건데요. 이 과정에 대해서 구성을 제가 조금 더 화면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이 바로 코어 프로그램의 구성에 대한 가장 기본적이고 또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요. 코어 프로그램은 아까 제가 뭐 커스터머 서비스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했으니까 계속 이어서 말하자면 커스터머 서비스 같은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전반기에 50% 정도, 예를 들면 1년 과정이라고 하면 6개월의 수업을 들으시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 수업이 6개월이 끝나면 다른 6개월, 즉 수업한 기간만큼 여러분들은 인턴십을 유급으로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어학연수로 캐나다를 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르바이트가 금지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코업으로 가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죠. 컬리지 레벨에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에 공부하시는 기간 동안에도 파트타임으로 아르바이트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뒤에 있는 유급 인턴십 기간에도 역시나 아르바이트가 가능하다는 거 여러분들이 그거 정도를 먼저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뭐 전반기 후반기 상관없이 파트타임으로도 알바를 계속 하실 수가 있고 또 나중에는 인턴십이나 알바를 병행 혹은 인턴십을 풀타임으로 하시면 뭐 워홀처럼 정말 풀타임으로 다 어떤 캐나다의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해보실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캐나다 워킹홀리데이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뭐 자동적으로 이 코업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밖에 없는 그런 프로그램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워킹홀리데이와 코어 프로그램을 비교를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여러분들도 어떤 프로그램이 나랑 좀 더 맞겠는지 한번 같이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처음에 말씀드렸죠. 비자의 특징. 워킹홀리데이 같은 경우에 1년에 4,000명만 캐나다에서 뽑기 때문에 경쟁률이 꽤 높습니다. 3대1 뭐 그 이상의 경쟁률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못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 꼭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여유가 굉장히 있으시면 뭐 워킹홀리데이를 먼저 한번 도전해 보시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코업 같은 비자를 활용하는 것도 가능해요. 하지만 이 기간이 그렇게까지 여유 있지 않아요. 나는 정해진 시기 이때는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한다면 워킹홀리데이가 꼭 좋은 비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업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바로 학생 비자에 어느 정도 속해 있는 비자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프로세스 자체는 학생 비자와 거의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자 발급에는 한 두세 달 정도가 일반적으로 소요가 되는 편인데 최근에는 비자가 좀 밀려서 조금 더 여유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두세 달의 여유만 있으면 가시려는 날짜는 뭐 원하시는 날짜로 확정하셔서 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불확실성이 훨씬 덜한 프로그램이 될 것 같고요. 주요 목적 같은 경우에는 뭐 워킹홀리데이는 대부분 그렇죠. 어학연수 같은 거 하면서 영어도 좀 많이 배우고 또 아르바이트도 해서 생활비도 어느 정도 충당하고 여행 같은 것도 다니고 이게 바로 이제 워킹홀리데이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될 것 같은데 코업 같은 경우도 사실 이 목적 자체는 거의 동일해요. 근데 여기서 배우는 차이가 약간이 있는데 아까 제가 코업 설명드리면서 뭐 커스터머 서비스라든지 이런 얘기를 잠깐 했었죠. 그래서 코업 같은 경우에는 컬리지 레벨에서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거기 때문에 일반 어학연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물론 그렇게 레벨이 높게 요구되거나 하지 않아요. 하지만 일반 어학연수보다는 조금 더 전문화된 과정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수 있다는 거, 그게 차이점이 있으니까 나는 공부를 좀 제대로 더 해보고 싶고 가능하면 어학연수를 넘어서 무언가 더 얻어오고 싶어요 하는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업이 끝나면 말씀드렸다시피 유급,
뭐 원하시면 무급으로도 인턴십이 가능하니까 스펙업에도 상당히 좀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워킹홀리데이와 전체적인 프로그램 차이는 크게 없으나 학업기간이 일단 의무로 들어가 있다는 거, 그것 정도가 차이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바로 수료증이에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생각보다 대단한 겁니다. 워킹홀리데이는 뭐 일반적으로 어학연수 다니시면 출석률만 잘하시면 이제 수료증, 서티피케이트라고 하는 게 이제 나오죠. 근데 이건 컬리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고 프로그램 전체 기간이 아까 제가 뭐 6개월짜리 프로그램, 즉 1년짜리 프로그램을 말씀드렸는데 이 프로그램은 내가 6개월의 인턴십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 인턴십은 프로그램의 일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년짜리 프로그램이고요. 이 정도 되면 캐나다 정부에서 인증하는 학위 레벨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 디플로마 학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이력서 같은 거 쓰실 때도 아무래도 더 유리한 부분들을 충분히 챙겨올 수가 있게 되고요. 취업할 때 서포트 관련된 부분들에서도 차이가 좀 나는데 사실 워킹홀리데이가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좋은 건 막 도전 정신이 뛰어난 친구들에겐 정말 좋아요. 혼자 막 가서 부딪히고 해보고 하면 엄청난 경험이 되고 정말 20대에 얻을 수 있는 큰 자산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요즘 우리 많은 학생들이 사실 이 부분을 조금 힘들어하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컬리지 같은 경우에는 직업훈련을 메인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컬리지들 같은 경우는 학생들의 취업이나 이런 부분에 신경을 상당히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컬리지에서 공부하는 동안에도 뭐 이력서 관련된 내용으로 세미나를 한다던가 자소서 관련된 거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이 인터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스킬 관련된 트레이닝 세션을 열어준다던가 또 포스팅 같은 걸 통해서 요새 이런 잡 오퍼들이 있으니까 지원할 수 있는 사람들 해보세요. 이렇게 좀 서포트가 다양하게 들어가요. 아무래도 걔네는 그게 가장 집중되어 있는 학교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 막 가자마자 막 어떻게 좀 적응하고 하는데 자신이 없어요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코업도 충분히 한번 고려해 볼 만한 프로그램이 되겠죠.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드리자면 워킹홀리데이 같은 경우에는 첫째, 가장 좋은 점은 어떠한 제한이 거의 없는 비자예요.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셔도 되고 여행을 다니셔도 되고 아르바이트를 하셔도 되는 아주 좋은 비자이고요. 하지만 단점은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갈 수 있다라는 보장을 캐나다 워킹홀리데이는 없다는 거. 그게 이제 단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코업 같은 경우에는 이 워킹홀리데이에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좀 뭐 경험도 쌓고 아르바이트도 해보고 뭐 여행도 다니고 이런 거를 같이 꿈꾸지만 나 좀 공부도 좀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어요 라고 하는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옵션이에요. 사실은 일반 어학연수를 가는 많은 학생들은 비자의 문제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하실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코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영어를 넘어서는 어떤 관련된 여러분들의 관심 분야, 뭐 비즈니스가 됐던 커스터머 서비스, 뭐 마케팅 이런 분야들을 기본적인 공부를 하실 수도 있으며 또 아르바이트, 경험 이런 것들을 같이 해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장점은 확실한 그런 비자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사실 여러분들이 워킹홀리데이 관련돼서 최근에 또 많이 문의를 주고 계신데 이걸 알아보시다 보면 코업이라는 게 무언가 항상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기 위해서 설명하는 세션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코업 관련돼서 어떤 과목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수가 있고 어느 정도 기간을 공부해야 되는지 또 뭐 그 과목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 이걸 내가 과연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여러분들이 좀 판단하시기 좋게 한번 설명해 드리는 시간 따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워킹홀리데이와 코업 비교는 이렇게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저희 구독 한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